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임업직 공무원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업직 공무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임업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산림자원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자원직 같은 경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임업경영학, 조리막 이렇게 두 과목이 전공 과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일단 커다랗게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커다랗게 구분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 이 임업직이라고 우리가 표현한 이 산림자원직 같은 경우 국가직에서는 그냥 이렇게 임업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직에서는 녹지직, 녹지직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녹지직렬 안에 산림자원 직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임업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렇게 지방직에서는 이렇게 녹지직 이렇게 표현되고 그 안에 직류 구분이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거 전공 과목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과목이 두 과목입니다. 임업경영학과 조리막 이렇게 두 과목인데요. 보시면 뭐야 이렇게 두 과목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써 있어, 그죠? 되게 많이 써 있죠? 사실 말이 두 과목이지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진짜로 딱 대학교제 기준으로 딱 두 권이 아니에요. 임업경영학 같은 경우는 대학교제 기준으로 산림경영학, 임업경영학, 산림측정, 산림법률은 뭐 교재는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임업 현황 있잖아요. 현재 뭐 우리나라의 뭐 산림 현황이라거나 뭐 임업 현황 그런 것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뭐 여러 대학 교재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임업경영학이라고 한 과목으로 시험 보고 있지만 이 여러 과목인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 같이 공부하게 될 그 교재에 이 내용들 시험 출제되는 거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 다 보려고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교재만 제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법률, 요즘 들어서는 이 법률도 좀 출제 빈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법률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리고 매년 왜 이렇게 자꾸만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내고 자꾸 개정을 하고 뭐 난리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피곤한데 새로운 법률, 뭐 새로 만들어진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전부 다 우리가 다 캐치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도 공부해야 되는데 국어, 영어, 국사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출된 사항들 위주로 이제 확실하게 보시고 그리고 진짜로 이제 새로 만들어진 법률들 중에서도 진짜 요거는 나와야 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임업경영학 같은 경우는 계산이 있어요. 계산이 있는데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뭐 괜찮은데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 임업경영 교재를 딱 보시면 아니 이거 뭐야 뭐 이런 계산이 다 있어 이거 어떻게 공부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뭐 계산 공식을 보면은 복리산 계산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5에 뭐 40승분의 1 막 이런 게 나와요. 계산 공식에. 그런데 이런 거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 공식은 이렇게 나와도 우리 실제 시험 보면은 1.05에 40승분의 1은 숫자 몇을 쓰세요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공식만 만들 줄 알면 돼. 그런데 이거 공식 만드는 거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공식 몇 가지가 있는데 딱 그것만 딱 기억하면 다른 공식들은 그거 하나를 가지고 변형을 해서 충분히 내가 스스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식을 다 외우느라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계산 때문에 뭐 고민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으세요. 사실 임업경영은 처음에는 진짜 계산 때문에 많이들 꺼려하시지만 공부를 좀 해보시고 시험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분들도 오히려 계산 문제가 오히려 정말 보너스 문제라는 걸 시험 보고 느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계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는 없고 그런데 임업경영도 그렇고 조리학도 그렇고 또 많이들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걸림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용어가 완전 구식 용어라서 그 용어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처음에 이제 피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거는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용어 뜻은. 그러니까 그냥 수업 들으시면 나도 모르게 그냥 보면은 이거 뭐구나가 자연스럽게 머리에 이제 들어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조리막 같은 경우 보시면 더 많아, 임업경영학보다. 그래서
대학 교재 기준을 보면 조리막, 조리막, 본론, 원론, 뭐 수목, 생리학, 살림, 생태학, 살림, 보호학 이렇게 굉장히 많은 대학 교재들의 내용. 이게 조리막이라고 하는 이 한 과목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것도 어차피 시험에서 나오는 거 공부해야 될 거는 우리 수업할 때 쓰는 교재 있잖아요. 거기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다 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그거 하나만 제대로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과목이라고 해서 전혀 뭐 두려워한다거나 막 이럴 필요 전혀 없으세요. 어차피 우리 교재, 우리 임업경영학 교재, 조리막 교재 요것만 제대로 공부하면 돼요. 근데 교재를 보시면은 제 교재가 임업경영도 그렇고 조리막도 그렇고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권인데 이론편이 1, 2권 그리고 기출편이 3번째 권 이렇게 해서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리막 임업경영 둘 다요. 그렇게 해서 아마 보시면 책이 굉장히 양이 많다라고 느끼실 텐데 사실 실제로 이론의 양이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론의 양이 많지는 않아요. 일단 이 기출편 같은 경우는 뭐 기출 공개된 문제들이 전부 싸그리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양이 많은 거니까 얘는 일단 빼고 이 이론편 1, 2권 요것만 놓고 봤을 때도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각 단원마다 기출문제를 각 단원별로 교재에 되게 많이 붙여놨거든요, 제가. 그리고 그 기출문제 끝나고 또 연습문제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교재를 보면은 교재가 이렇게 생겨서 한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이제 이론이고 여기 날개, 여기에 있는 이론, 그게 어떻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지가 여기에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날개가 차지하는 양도 되게 많고 각 단원이 끝나고 있는 그 문제, 그게 또 진짜 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론편 1, 2권 이게 양이 진짜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걔네 빼면 사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임업직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렇게 책이 두꺼운 거 보고서 이런 양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올해에는 임업직 말고 농업직열 같은 경우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해봤거든요. 제가 임업직, 농업직 둘 다 해요. 임업직만 해갖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내가 농업직도 해요. 근데 농업직 같은 경우 이번에 먼저 제가 새로운 시도를 먼저 했어요. 농업직 반응을 보고 임업직도 좀 해보려고 책을 바꿔보려고. 어떻게 했냐면 농업직도 임업직이랑 똑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농업직 책이랑 임업직 책이랑 뭐 두께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농업직 분들도 책이 두껍다, 너무 양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있으니까 농업직을 먼저 제가 요번에는 25년 같은 경우 농업직을 기출판 안 넣고 그냥 이론편만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론편에서 농업직도 단원별로 들어있는 기출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두꺼워진 거라서 그 단원에 있는 기출문제를 적당량, 아주 좀 적당량만 남기고 최근 5년치 이 정도만 남기고 그냥 한 권으로 통합을 해버렸어요. 농업직 같은 경우. 그렇게 해갖고 농업직은 이번에 재배학은 500 몇 페이지가 나왔고 식용작물학은 600페이지 정도 나왔어요. 우리 임업직도 그렇게 만들려면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요번에 농업직 반응을 보고서 농업직 반응 보고 내년에 우리 임업직도 하도 책이 두껍다고 말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 대신에 요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얇고 가격도 조금 내려갔겠죠.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는 이렇게 기출편 3권을 같이 집어 넣은 거는 좀 서비스 측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많이 좀 한번 싹 훑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였는데 요게 들어가니까 많이 더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일단 임업직은 올해 농업직 반응을 보고서 할 생각이에요. 근데 내년에 만약에 굳이 뭐 1권, 2권, 3권 이 체제를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면 내년에는 기출편에 기출문제를 뭐 10년치만 남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양을 줄이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과목 다 교재가 이렇게 이론 내용이 쭉 있고 여기 날개에 기출문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론이 어떻게 기출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을 보고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출된 내용은 제가 교재에 이론 그 텍스트 부분에 다 컬러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갖고 보시면은 컬러 표시된 부분 글씨는 다 기출주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기출주문이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과목들, 이 두 과목이 전부 다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뭐 대학교제 기준으로 되게 여러 과목인데 조리막이라고 하는 한 과목, 임업경영학이라고 하는 한 과목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더니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것도 봐봐요. 이거 누가 썼냐, 이 책 누가 썼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 이론도 이 사람 표현하는 방식, 저 사람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출된 거 보면은 출제자들은 뭐 통일해서 내는 게 아니야. 어떨 때는 여기 있는 내용으로 내고 어떨 때 여기 있는 내용으로 내요. 그 출제자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딱 요거로 이렇게 딱 정리해서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표현이 살짝 달라지면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약간 느낌이 새롭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왜 좀 이렇게 비슷한 건데도 약간 조금 표현이 다르다 이런 게 있으실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리막, 본론, 원론 이것도 조리막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그냥 조리막이 있고 본론이 있고 원론이 있고 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사실 보면은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이 책 쓴 사람, 이 책 쓴 사람 이런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요런 내용들이 요건 요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서 다 같이 넣어놨는데 이 중에서 둘 중에 어떤 걸 더 먼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 그런 거를 또 이제 잡아 드릴 거니까 수업 들으면서 그런 걸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 팁. 사실 학습 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거가 사실 학습 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용어가 좀 처음에 좀 굉장히 좀 걸림돌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특히 임업경영학에서 쓰는 용어들이 진짜 처음에 너무 낯설어. 어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용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윤벌기, 회귀년, 법정림 막 이런 게 나와요. 임업경영학에서. 조리막에서 나오는 용어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 근데 이런 게 좀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드려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제가 또 말씀드리면 좋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또 말해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면 아마 스스로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와도 요런 단어는 요런 뜻이었으니까 얘는 요거겠네 이게 또 감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거를 이제 수업할 때 기본 이런 수업을 할 때 설명드리는 거를 제대로 들으셨으면 뭐 당연히 뭐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와도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안 들으시면은 아무래도 좀 그러기가 좀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런 법정률 같은 거 이런 거는 딱 대충 또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법으로 뭔가 정한 살림인가 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내가 정말 새로운 단어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쪽 분야에서 쓰는 이런 단어들, 그쪽 어떤 학문에서 쓰는 그런 단어들, 전문 용어들 그런 거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학문에 다 있어. 토목직이든 건축직이든 기계직이든 전산직이든 다 그쪽에서만 쓰는 단어는 다 있잖아요. 우리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린 단어를 내가 써가면서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지만 모든 직렬이 다 그렇다. 모든 학문이 그렇다고 이제 받아들이셔야죠. 근데 사실 우리 임업과 관련된 학문이 막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있질 않았어요. 왜냐면 뭐 사실 뭐 임업의 중요성 이런 거가 이제 옛날에는 많이 중요했지. 근데 이제 요즘은 전보다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이나 뭐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학문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뭐 100년도 더 전에 나온 용어들 이런 게 우리 아직까지도 이런 걸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농업직 같은 경우는 뭐 반백년 전에 나온 용어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우리는 100년도 더 전에 나온 그런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그래도 재미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그리고 조리막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분들도 공부하다가 보면 정말로 되게 정말 조리막이 정말 재미있는 과목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그런데 그런 거는 처음 공부할 때부터 공부하기 싫어,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공부의 재미를 못 느끼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시작하면
공부가 재밌어질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하면. 근데 처음부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딱 머리를, 딱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해버리면 계속해서 볼수록 어렵고 공부하기 싫어지고 점수도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처음 공부 시작할 때 그냥 백지 상태로 시작하시는 거. 아무 그냥 뭐 선입견 같은 거 갖지 말고 아무 생각 뭐 쉬운 애 어려운 애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공부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어렵지. 근데 어려운 거는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직렬 전공 과목이 다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그런 거 부분 마주쳐서 공부하기 싫고 짜증나는 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럴 때 남들도 다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뭐.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합격해가지고 일하고 있잖아요. 뭐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나도 다 할 수 있어. 뭐 이거 남들도 다 하는 거니까 이까짓 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점점 시간 지나면서 재미없다라고 느껴지는 날이 분명히 있지만 그럴 때 재밌다 세뇌시켜. 재밌다 세뇌시키면 진짜 재밌어진단 말이에요.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그거는 국어, 영어, 국사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쨌든 일단 용어를 잘 이해하는 거는 뭐 모든 직렬의 공통이고 또 그 직렬의 용어를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단순 암기식이 아닌 이해를 정한 학습 이것도 진짜 되게 중요해요. 뭐든지 다 드립다 외워가지고만 해도 되지.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고 공부가 점점 더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식 같은 거, 이목경 공식 같은 경우도요. 커다란 거 중요한 거 딱 몇 개만 딱 외우면 그 공식 자체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다양한 공식을 막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이해를 통해서 외워야 되는 걸 많이 줄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서 내가 스스로 공식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되면은 정말 계산이 너무 재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전공자분들도 오히려 우리 나중에 교재 보면 파트 6 부분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딱 공식 보면 진짜 굉장히 눈 아픈 공식처럼 보이지만 그쪽 공식 너무 재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완전 생문과 출신 있잖아. 막 그런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조림학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내건성 수목의 특징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다룬단 말이에요. 내건성 뭐 굉장히 뭐 다양한 예를 들어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이 내건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 건조한 조건에서 견디는 성질. 그게 이제 내건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한 조건에 견디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수목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뭐 이런 거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조한 조건에서 견디려면 내 몸에 있는 물을 안 잃어버려야 되겠지. 그래야 건조한 조건을 견딜 수 있겠죠. 그리고 물을 먹을 수 있을 때 확 먹을 수 있는 기작이 발달되어 있어야겠죠. 물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 확 빨아들여야 되겠고 내 몸에 들어온 물을 안 잃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또 건조한 지역은 어때? 일반적으로 건조한 지역 같은 경우는요. 지하수위가 낮아. 일반적으로 지하수위가 낮은데 지하수위가 뭐냐면 지하수 위치예요. 지하수 위치. 예를 들어서 여기 땅 표면이고 여기에 지하수가 있는 조건이고 여기에 지하수가 있는 조건이 있대. 그러면 이게 지하수위가 낮은 거거든. 그러면 건조한 땅은 지하수가 저 밑에 있으니까 땅이 더 건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하수위가 이렇게 낮은 이렇게 건조한 땅 이런 데 사는 애들은 당연히 뿌리가 깊게 들어가 있어야지. 물을 먹으면서 살겠지. 그리고 깊게만 들어갈 게 아니라 뿌리 자체가 또 잘 발달이 되어 있어야 물을 먹을 수 있을 때 확 빨아들이는 기작이 또 발달이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건조한 지역에 사는 애들, 내건성 가지고 있는, 건조한 지역에 사는 애들은 내건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애들은, 이렇게 뿌리가 깊게 발달되고, 그리고 또 옆으로도 잘 발달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지 물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깊게 뿌리가 들어가 있는 성질, 우리가 이런 거 뭐라 그러냐면, 심근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내건성인 애들은 뭐 뿌리가 일반적으로 심근성이래 이런 것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땅 건조한데 저 밑에 물이 있으니까 먹으러 가야지 뭐 먹으려면 뭐 깊게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거지.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조한 이런 지역에서 사는 그런 잎들은요 또 잎이 통통하단 말이에요. 왜 잎이 통통하냐면 왁스질로 잎이 덮여 있어. 내 몸에 들어있는 물이 밖으로 많이 안 빠져나가게 하려면 잎이 두껍고 통통하면서 왁스질로 덮여 있어야 내 물을 안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건성에는 잎이 통통하대, 이렇게 뿌리가 깊게 들어갔대, 뭐 이런 거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되게 당연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은 암기해야 되는 양도 되게 많이 줄어들고,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온다고 해도 또 다른 것까지도 유출해 볼 수가 있고 이런 게 생겨요. 사실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또 진짜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재미가 있는 과목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되게 재밌는 과목이에요. 되게 재밌는 과목인데, 근데 모든 공부가 그래. 시험을 목표로 해서 내가 시험을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갑자기 재미가 없어진다는 게 참 문제죠. 그렇죠? 그냥 재밌다 생각하고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과목이 다 기출문제가 중요해요.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다 중요한데, 그런데 기출문제 진짜 중요한데 기출문제만 보면 안 돼. 기출문제만 보면 안 돼요. 사실 기출문제만 봐도 되는 시절이 있었고 그랬는데 기출문제만 보면 안 되고, 사실 기출문제를 보는 것도 또 다양한 방식으로 보세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실 때 문제하고 답을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문제하고 답을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기사시험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기사시험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출문제 완벽하게 이제 습득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기출문제를 보면은 보기가 1, 2, 3, 4번 있잖아요. 그 보기들의 내용을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는 거. 그래서 그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살짝 다르게 한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물어본다거나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진짜 내 거가 돼 있으니까 표현이 달라져도 답을 찾을 수 있게 공부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랑 답만 외운다고 자꾸만. 그걸 정말 문제랑 답만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 그렇게 확실하게 내용 자체를 내 거로 만들고서, 그리고 우리 이론서 회독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론서 회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회독 안 하시는 분 되게 많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재에 보면은 기출지문은 컬러 표시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컬러 표시된 것만 보고 컬러 표시 안 된 거는 또 안 봐. 그러면 안 돼.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 내용을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드는 거는 그건 기본이거든. 모든 공부에서. 그건 기본인데 기출 안 된 부분도 해독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기출 안 된 부분까지 다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기출 안 된 그냥 까만 글씨들을 다 외워라가 아니에요. 외워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독을 하다 보면 이 이론에 대해서 기출되지 않은 내용들의 느낌이 있어. 얘네들은 뭐 대충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이거나 얘네들이 이런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이거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 그런 느낌을 가지라고 제가 회독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이번에 24년도에 지방직 임업경영 같은 경우 되게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번에 여기 뭐 시험 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시험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24년도 지방직 임업경영은 막 유독 어려웠다라고 굉장히 많이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교재에서 파란 글씨는 보고 까만 글씨는 안 보신 분들이 그런 이제 말씀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까만 글씨까지 그냥 얼떨결에 다 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번에 오히려 임업경영 시험을 잘 봤어. 그분들이 그 까만 글씨 내용을 다 외운 게 아니에요. 다 외운 게 아니라 이런 단어를 어디서 본 것 같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그때 그 페이지 느낌이 이거 약간 긍정적이었는데 부정적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찍은 거야 사실. 그런데 그렇게 찍는 거 사실 실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찍는 것도 이번에 그분들이 까만 글씨 안 봤으면 찍긴 뭐 감으로 찍는 그런 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까만 글씨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교재 전체 회독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까만 글씨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고요. 파란 글씨는 진짜 확실히 내 거 만들고 까만 글씨까지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회독을 하면 요 파트, 요 챕터에 대한 느낌이 생기니까, 그러면 까만 글씨들만 가지고 문제를 냈을 때도 내가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해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렬마다 특성이 있어. 농업직 같은 경우는 교재 전체 회독을 되게 당연하게 여기세요. 근데 우리 임업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교재 전체 회독을 너무 당연하지 않게 여겨. 교재 전체 회독 안 하는 걸로 생각해. 교재 전체 회독 원래 하는 거예요. 원래 하는 거예요. 그 직렬마다 왜 그렇게 특성이 다 그렇게 이제 됐더라고요. 근데 꼭 회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은 선발 인원하고 합격선 있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22년도 같은 경우 우리 임업직이 국가직은 53명을 뽑았어요. 23년도는 81명, 24년도 100명 뽑았어요. 그런데 24년도 국가직 100명 이거 같은 경우는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일반이 91명이고 뭐 나머지 뭐 저소득 장애 뭐 그런 다 합해서 100명인 거예요. 근데 저소득 장애 빼고 일반이 91명. 솔직히 뽑는 인원을 봐요. 되게 많이 뽑잖아요. 국가직에서 이렇게 많이 뽑는 이 기술직렬 별로 없어요. 진짜로. 진짜 많이 뽑았죠. 계속 늘어나잖아요. 우리는 인원을 줄이고 싶어도 사실 줄이기가 힘들어요. 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요. 사실 돈이 별로 없어갖고 많이 뽑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인원을 줄일 수도 없어요. 좀 그걸 보시면 또 볼래요? 합격선 볼래요? 85, 83, 80. 이 뽑는 인원은 점점 늘어나는데 점수 계속 내려가잖아요. 거기다가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응시 인원이라니까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선발 인원이 81명이었고 저건 뭐 일반 뭐 장애 저소득 다 합해서 81명이었던 건데 23년도에 지원 인원, 응시 인원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23년도에 지원 인원, 국가직 시험 지원 인원이 1262명이었어요. 1262명이었고 근데 시험에 지원을 했지만 실제 당일날 시험 가서 보는 인원은 이 인원이 다 가서 보지 않잖아요.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23년도에 1027명이었거든요. 근데 24년도 요번에 24년도 같은 경우는 어땠냐. 지원 인원이 일단 시험에 접순한 지원 인원이 1069명이었고 그 시험 보는 당일날에 진짜로 가서 시험에 가서 진짜 시험 문제 풀고 온 응시 인원이 821명이었어요. 사실 임업직 시험 보시는 분들은 국가직 시험 다 봐. 나는 지방직이 목표야. 이런 분들도 국가직 시험 다 봐요. 진짜로 공부하고 난 임업직 생각했다라고 하면.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응시인은 821명 이 중에서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나는 아직 학부생인데 뭐 다음에 이거 볼 거니까 시험 어떻게 보는지 내가 한번 가서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원래 다른 준열 나는 준비를 할 건데 임업준열은 어떤가도 궁금해. 뭐 이런 거 한마디로 뭐 한번 찍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한 간 보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뭐 사정으로 인해서 뭐 공부를 별로 못하고 그냥 이제 몸만 가서 문제만 보고 온 분들도 되게 많고. 근데 거의 그런 분들이 지금 응시 인원이 821명이면은 정말로 그냥 빠져야 되는 그런 분들, 공부 하나도 안 했다고 봐도 되는 그런 분들이 300명은 될 거예요. 사실 진짜로 821명 이 중에서 정말로 내가 임업직을 정말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한 사람은 진짜 많이 잡아봤자 600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로. 매년 제가 그래도 임업직 수업을 그래도 10년 넘게 해오면서 보면은 정말로 허수 그냥 아예 빠져야 되는 거 본인도 알아. 내가 떨어진 거 본인도 알아. 그런 분들 비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정말로 조금 잡아서 한 200명대고 정말 공부 좀 했어. 열심히 했어. 이런 분들 합하면 600명 정도가 실제로 공부했다고 보면 된다고요. 근데 이번에 봐봐요. 국가직 100명 뽑았죠. 이번에 지방직 245명 뽑았어요. 전국 다 합해가지고. 그러면 국가직 100명, 지방직 245명인데 국가직, 지방직 다 합해가지고 실제 경쟁률을 한번 생각을 해봐. 2대1도 안 돼. 2대1도 안 돼.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데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복불복이지. 막 인기 많은 지역에 있으면 뭐 경쟁률이 거기는 10대1이 되는 거고 뭐 얼떨결에 보니까 내가 쓴데 나밖에 안 줬어?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솔직히 지방직 운빨인 거고.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이렇게 뽑는 인원이랑 진짜로 그 해에 정말 우리 임업직렬 공부한 인원을 생각을 해보면 실제 경쟁률이 이렇게 낮은 직렬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실제 경쟁률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국가직 커트라인이, 국가직 합격선이 80점이잖아? 국가직 합격선이 80점이라는 거는 공부할 만하니까 80점이겠지. 공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너무 어려워. 그럼 어떻게 80점이 나오겠어요? 공부할 만하니까 80점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과목은 이렇게 못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 어려워서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비전공자도 80점 넘게 다 맞아. 전공자도 마찬가지고 비전공자도 마찬가지고 다 80점 넘게 다 맞을 수 있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니까 이렇게 많이 뽑는데도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리고 지방직까지 다 합하면 정말 실제 경쟁률 2대1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정말 이번에 정말 공무원이 정말 저점 찍었잖아요. 막 뉴스에서도 맨날 막 그러고 막 정말 진짜 저점 봤다니까요. 정말 우리 교재 앞에 봐봐요. 교재 앞에 보면 정말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응시 인원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년도 응시 인원이 2009년도부터 전체 다 봤을 때 응시 인원 다 보면 제일 최저 응시 인원이 24년도였어요. 근데 국가직 뽑는 인원은 최다거든. 또 할 만한 직렬이에요, 진짜로.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 열심히 안 하고 탱자탱자 놀고 합격할 수 있는 직렬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정말로 똑같은 노력을 하면 뭐 일반 행정직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수준의 노력을 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 임업직은 그냥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많이 뽑고 뭐 행정직보다 커트라인이 낮은 뭐 이런 거라고 해가지고 나는 공부 조금 하고 붙겠지? 그러면 어떤 직렬도 합격할 수가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똑같은 노력을 행정직 공부하는 거랑 다 똑같이 들었을 때 우리는 실제 경쟁률이 정말 낮으니까 정말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정말 한 방에 끝내야지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끝내버리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직렬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리고 보시면은 또 서울시 같은 경우 우리 임업직은 24년도에 30명 뽑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서울시에서 나는 꼭 반드시 일을 해야 돼. 이런 분들, 난 뭐 꼭 서울시 밖으로 못 나가. 이런 분들은 임업직 괜찮아요. 기술 직렬 중에서 그래도 서울시에서 30명 정도씩이나 이렇게 뽑아주는 거, 이런 직렬이 뭐, 물론 완전 뭐 시설 막 이런 쪽은 빼고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는 이제 커트라인 77점이었었고요. 농업직 같은 경우는 서울시 24년도에 한 명 뽑았거든요. 한 명 뽑아가지고 커트라인이 91점이었어. 근데 임업직은 30명에 뽑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업직, 임업직 둘 중에서 나는 서울시에서 살아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한 명 뽑고 91점인 농업직이랑 30명 뽑고 77점인 임업직 두 개는 솔직히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죠? 아, 진짜 응시 인원은 봐요. 정말 저점이라니까. 점점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뭐 점점 사는 게 힘들어져요. 물론 옛날에도 사는 거 힘들었어요. 취업한 적은 없는데. 그리고 뭐 큰 회사들 이런 데에서 점점 사람도 많이 안 뽑고 그런데 이럴 때 딱 저점 지금 딱 잡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잘 잡은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요때 정말 빡시게 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들어가세요. 정말로. 그리고 사람이 내 자리를 하나를 갖는다는 거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사회에 나가서 내 자리 하나 갖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공무원만큼 확실한 내 자리를 갖는 거 이런 거 진짜 드물죠. 정말 드물어요. 정말. 자, 그리고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마다 커트라인이 뭐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죠. 경기도 같은 경우도 뭐 무슨 시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많이 차이가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 이번에 합격선을 보면 62점부터 83점까지 분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가 또 그나마 제일 좀 눈치 좀 제일 많이 이제 보는 그런 이제 지역이고 62에서 83점까지 분포가 됐었고 충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커트라인 점수가 49점에서 78점까지 분포가 됐었어요. 사실 49점 맞고 합격하신 분 진짜 최고 잘했어요. 정말
굉장히 솔직히 100점 맞고 합격하나 49점 맞고 합격하나 어제 합격했으면 장땡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정말 기회 잘 잡으신 거죠. 근데 25년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케이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25년까지. 안타깝지만 사실 이제 우리 학원 운영 입장에서는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공무원 준비해 주셔야지 학원이 경영이 좀 아무래도 안정적이 되겠지만 우리 여기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좀 덜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응시 인원이 좀 적으니까. 그리고 또 올해의 경북 같은 경우 61점에서 93점까지 지역별로 커트라인이 그렇게 나왔어요. 높은 데만 피하고 너무 항상 보면은 계속 높은 데가 있어요. 서너 지역이 있거든. 거기 피해가지고 그냥 잘 눈치 봐서 원서 잘 쓰면 지방직은 조금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물론 운빨이 좀 많이 작용하긴 하지만. 그리고 연간 강의 계획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다음 주에 이론이 개강합니다. 원래는 9월 초죠. 당장 내일 모레. 그때 원래 개강을 할 생각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교재 인쇄하는 이런 일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월 9일 날 개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임업경영은 월요일 임업경영, 그리고 조림학은 화요일 이렇게 수업이 시작이 되고요. 임업경영 9월 9일 개강, 조림학은 9월 10일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은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오후 2시부터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2시부터 6시 반 정도까지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이 10주 과정입니다. 10주 과정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빨간 날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그냥 넉넉하게 그냥 11월 말까지 그냥 일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넉넉하게. 그런데 그때까지 하면 너무 늦는 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늦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수업을 들으시고서 당일 복습하시는 거 제가 항상 강조드리거든요. 오늘 여기서 내가 수업을 들었어. 아니면 인강으로 오늘 들었어. 그러면 그날 수업을 듣고서 바로 교재 꼼꼼하게 읽어보는 거는 오늘 진도 나간 분량에 대해서 읽어보는 거는 사실 크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그런데 오늘 안 하고 다음 주에 해야지 이렇게 넘겨버리면 생각이 안 나. 이거 뭐라고 했는데 이거 뭐더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막 시간이 2배, 3배로 넘어가는 거지. 근데 오늘 수업을 듣고 그리고 수업 딱 끝나고서 좀 밥도 먹고 좀 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복습 딱 해야지 하고 앉아가지고 오늘 나간 분량 꼼꼼하게 읽어보는 거 오늘 수업 듣는 거는 금방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복습은 꼭 제가 꼭 해주시라고 좀 당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그냥 11월까지 그냥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 지금까지 합격하시는데 별로 크게 무리가 없어요. 너무 급하게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면서 진도를 나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론 짧게 끝내려면 짧게 끝낼 수도 있어요. 짧게 끝내려면 짧게 끝낼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11월 정도 때까지 그냥 이론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론 수업이 끝나고서 이제 바로 우리가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에 들어가요.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 같은 경우는 프린트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프린트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이론 수업을 들으시는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공부한 내용이 정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당일날 복습을 해도 공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지가 않아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진짜 차곡차곡 쌓이면서 제자리를 잡아가는 거는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이죠. 요 수업을 들으면서 차곡차곡 정리가 되고 이게 그거였네. 이게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론 수업 듣는 것까지는 정말 중요한 그런 밑바탕을 까는 거 이런 과정인 거고
그리고 정말로 확실하게 정말 중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준비를 확실하게 해놓고 그 준비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진짜 제자리에 맞춰가는, 퍼즐 맞춰가는 거, 그건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요때 정말 퍼즐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수업을 안 듣고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기출문제풀이 들어가죠. 아, 뭐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뭘 알아야지.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것도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바닥을 깔아놨어야지. 아, 맞아. 이런 말 했어. 이게 되지. 아무것도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기출문제 풀이 수업을 들어버리면 남들은 진짜 다 남들한테는 기초인데도 나만 못 알아들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다시 이런 수업으로 넘어와야 되는 불상사가 생겨요. 그러니까 먼저 밑바탕 까는 거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진짜 퍼즐 맞추기가 들어가는 거는 기출문제풀이 수업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풀이 수업이 다 이제 다 끝나. 그러면 할만하네. 정말 기출문제풀이 수업 다 듣고 나니까 기출문제 보니까 나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감이 막 생기고,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제가 단원별 연습문제풀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단원별 연습문제풀이 수업 이거 진행하면 자신감이 뚝 떨어져. 일부러 제가 그렇게 해요. 왜냐면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너무 할만해. 나 이거 보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답 찾는지 나 이제 진짜 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갖고 또 막 자만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좀 연습문제풀이 수업은 좀 어렵게 돼요. 그리고 사실 똑같은 내용도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또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 출제 안 된 사항들, 그런 것들이 여기서 다뤄지는데, 그런 것들을 문제를 풀면 당연히 기출문제 풀이 이런 거 문제 풀었을 때보다 점수가 좀 낮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7급 준비를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단원별 연습문제풀이 수업이 필수고요. 또 9급 9급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나는 고득점 할 거야. 이런 분들은 연습문제풀이 수업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기출문제풀이 수업을 들으시고서 나는 기출문제 복습을 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일단은 연습문제풀이보다는 기출 내용 복습, 기출 문제의 복습이 아니라 기출 내용 복습을 먼저 더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의고사로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수업이 이거 2달 과정이에요. 2달 과정.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이 1달 과정, 단원별 연습문제풀이 수업이 1달 과정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리고 3월 달이 되면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이 4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어려워요. 모의고사 어려워요.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도 딱 정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딱 몇 분 되면은 딱 문제 푸는 거 그만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연습하고, 그리고 또 좀 제가 어렵게 좀 내요, 일부러. 그래서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풀이 제가 일부러 어렵게 내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평소에 문제 풀 때는 진짜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답을 찾는 문제도 시험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앉아서 시험장에서 문제 풀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답이다. 이거 분명히 이거 알았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게 생기고, 전에는 내가 이런 문제 너무 쉽게 풀었는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어렵지? 이런 게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통해서 아예 어려운 문제를 그냥 많이 접하고 들어가면 좀 덜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수업을 일부러 좀 더 어렵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과정으로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 진행이 되고, 국가직 시험 보고, 그리고 또 이제 국가직 시험 끝나고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6주 과정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6주 과정으로 진행이 될 때는요, 중간에 과목 총정리가 한번 진행이 돼요. 그래서 과목 총정리가 한번 진행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총정리 프린트 이런 거가 또 같이 또 나눠지게 되겠고요. 그런데 그 총정리 영상은 제가 알기로 패스 이 들으시는 분들한테 제공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정리 영상은 실강이나 아니면은 패스 이런 거 들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요거 진행이 되는 중간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지방직사회 모의고사 6주 과정인데 좀 아무래도 지방직이 국가직보다 좀 더 지역적인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 지역적인 내용들,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마주쳤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준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 이때 많이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주 과정으로 모의고사 진행하고 지방직 시험 보면은 끝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이 이제 아직은 24년도이기 때문에 시간 많이 남았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정말 공부를 시작을 하면 굉장히 타이트해요. 굉장히 타이트해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널널하게 하시는 분들은 항상 여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유롭게 공부를 하면 한 번 더 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모든 진열이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 할 때 그냥 빡시게 해가지고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왕이면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직 지방직 다 합격해갖고 내가 둘 중에 원하는데 골라서 가면 좋잖아요. 그죠? 진짜로 공부 시작 정말 우리 1호 개강하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그리고 당일 복습 진짜 꼭 부탁드릴게요. 정말 당일 복습.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사 자격증 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5점이 가산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국가직 시험을 봤는데 국어, 영어, 국사, 조림, 임경 5과목 합해서 내가 75점 맞았어. 평균 점수가 75점이야. 그런데 내가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기사 자격증은 5점이 가산이 되기 때문에 내 점수는 5점이 플러스가 돼서 80점이 되는 거예요. 전공하신 분들 기사 자격증 반드시 따주세요. 그러면 사실 75점을 맞았는데 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5점이 플러스 돼서 80점 맞으신 분들은 요번에 필기 합격을 했잖아요. 국가직 같은 경우.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79점을 맞았는데 자격증이 없어. 그러면 그분은 안타깝게 결과가 된 거죠. 그리고 나는 전공자가 아니고 비전공자다. 비전공자 같은 분들은 이제 기능사 자격증을 따실 수 있으십니다. 기능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3점 가산점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어, 영어, 국사, 조림, 임경 5과목 합해가지고 평균이 77점이야. 그러면 기능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 같은 경우는 3점이 플러스가 돼서 점수가 80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5점 또는 3점, 이 가산점, 이거 진짜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물론 나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맞춰서 난 점수로 이거 다 커버할 거야.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상 우리가 이제 필기시험 보고 나서 필기합격 발표 날 때까지 내가 자격증이 그야말로 기능사 자격증이나 기사 자격증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격증이 없어. 그러면 정말로 이거 기능사 자격증 이거 딸 걸 그랬어. 나는 기사 자격증 이거 정말 준비할 걸 그랬어. 이거 굉장히 많이 후회하세요. 이게 지금 생각해 볼 때는 자격증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시험이 다가오고 그리고 필기시험 보고 이 합격 발표 기다리는 동안 그때는 진짜 자격증의 소중함 진짜 엄청 크게 다가옵니다. 자격증 꼭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산림기사 많이 따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 같은 경우는 산림기능사 많이 따십니다. 그런데 산림기능사가 우리 공부하는 전공 과목 조림, 임학, 경영 이 두 과목하고 제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산림기능사보다 조금 더 편하고 좀 더 쉽게 따실 수 있는 기능사는 종자기능사. 종자기능사가 조금 더 편하고 쉽게 기능사 자격증 따실 수 있으십니다. 뭐 한 3주 정도 시간 드리면 되는데요. 그리고 종자기능사 같은 경우는 우리 공부하는 거하고는 별로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3주 정도 시간 들여가지고 3점 획득할 수 있다면 그거 괜찮죠. 예. 그리고 뭐 산림기능사도 괜찮고 종자기능사도 괜찮고 근데 종자기능사가 좀 더 편하다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꼭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공무원 공부를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론 수업 개강을 하게 되면 정말 그때부터는 진짜로 빡시게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 공부는 무조건 한 번에 끝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 좀 뭐 한 번 더 준비를 하게 된다거나 하면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좀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난 이번에 끝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빡시게 열심히 해갖고 한 방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해주세요. 그러면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